자, 오늘부터는 이제 완자 생명과학 처음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일단 개념만 다시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실전 문제로 계속 연습을 많이 할 거야. 문제를 아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수능 특강 이것도 한번 더 만들게. 자, 일단은 자 여기 일단은네요, 그지? 시험 범위가 일단은 호르몬까지니까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자,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생명 현상의 생물의 특성 중, 자, 큰 틀을 보면 이 틀을 좀 외우라고 그랬지, 그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 내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 발생과 생장. 이게 뭐야? 객체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가 이게 뭡니까? 종족 유지 현상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요 단어를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자, 어떤 복습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갑시다. 자, 지금 생명 현상의 특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울 내용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한다? 물질 내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발생과 생장. 이게 객체 유지 현상이야, 그지?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세요. 생물의 특성 구분해서 어떤 게 객체 유지 현상이고 어떤 게 종족 유지 현상인지. 종족 유지 현상은 생식과 유전과 뭐 적응과 진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요 단어는 공부할 때, 자, 이런 생물의 어떤 특성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예시가 나오면 얘가 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내용인지, 뭐 생식과 유전에 대한 내용인지, 뭐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인지 이렇게 매칭을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 알겠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 그지? 맞춰야 됩니다. 내신은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어. 내신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 들어가면 하나 더 키울까? 자, 생물의 특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자, 모든 생물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는 뭐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지, 그지? 그래서 세포 하나가 객체를 이룬 거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이루는 게 뭐야? 다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몸을 구성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이 세포라는 놈은 뭐냐면 세포 수가 그지? 뭐를 결정합니까? 몸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쥐하고, 그지? 쥐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비교하면 코끼리가 훨씬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 코끼리의 세포가 더 큰 게 아니고 쥐보다 코끼리의 세포가 더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의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아메바야, 그지? 하나의 세포가 객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세포 생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단세포의 세포 분열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생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지? 단세포 생물은 그냥 뭐야? 그냥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야, 그지? 근데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의 수가 많아지지, 그지? 그러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런 놈들은 뭘 만들어야 돼? 뭐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따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가 뭐 세포, 조직, 기관, 객체, 이거 몸의 구성 단계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식물은 무슨 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조직계를 가지고 있고, 그지? 기관, 객체고, 동물이라는 놈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식물은 조직계, 동물은 무슨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니 이제는 이거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쑥 받아들여져야 돼, 그지? 뭐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방학 때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치 복습이 되고 이제 문제 풀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치? 벌써 하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졸지 마라. 이제 졸면 여기 앞에 나와서 네 얼굴 전국방송 타게 한다. 자, 그래서 자 물질대사 이제 들어갑니다. 물질대사가 뭐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자, 항상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그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에너지 출입이 항상 있지, 그지? 그래서 물질대사 이꼴 자,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해서 무슨 대사라고 얘기했어? 에너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는 생체 내에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야 돼, 그지? 그러면 물질이 분해되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데 뭐 생체 내에서 높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세포가 죽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관여합니까? 촉매인 효소라는 친구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물질대사 과정에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뭐다? 효소의 주성분. 빨리빨리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 입체적인 모양이 고유한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효소마다의 어떤 고유한 입체적인 모양이 있겠지. 그 모양이 맞는 곳에 딱 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동화작용 나오죠.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하는 이런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 고분자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이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뒷단원에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교재에는 지금 예시가 뭐 광합성, 단백질 합성 뭐 이런 종류밖에 없잖아, 그지?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 뭐 DNA 합성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요소 합성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글리코젠 합성도 되고, 그지? 우리 배운 내용들 많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뭐 소화, 그치?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눈 거, 그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과 호흡이야, 그치? 광합성과 호흡, 그 다음에 소화,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치? 광합성을 할 땐 비에너지를 흡수하지, 그치? 그래서 흡열 반응 같은 경우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응의 진행축, 이렇게 돼 있으면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물 생성물이 있으면 이런 형태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기억나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발열 반응은 자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 요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요 표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네, 그치?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하는 거고, 황합성, 그치? 그래서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 CO2, 물 H2O잖아, 그치? 포도당은 C6H12O6니까 분자량이 훨씬 크잖아, 그치? 그래서 동화작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거꾸로야, 그치?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이제 세포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잘 봐. 얘가 반응 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플러스 에너지 흡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도 만들고 저분자 물질도 만들고. 항상 이 사이에는 누가 관여한다고 그랬지? 효소가 똑같이 관여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효소가 똑같이 관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 뭐 참고로 촉매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지? 이 촉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촉매고, 이 생체 내의 촉매를 유기촉매, 다른 말로 효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런 용어들 다 꼼꼼하게 외워둬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 개체 유지 현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요거 같이 뭉쳐놨네, 그지? 뭐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은 빛, 온도, 소리, 접촉 등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빛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걸 유식한 말로 굴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지? 빛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생명체가 휘어서 자란다. 그 다음에 미모사,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 박쥐는 빛을 싫어해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성 너무 중요하지. 항상성은 뭡니까? 생물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자, 요 1, 2, 3 꼭 외우세요. 호르몬 할 때 우리 배웠었지, 그지? 호르몬 할 때 조절작용, 체온, 혈당량, 삼투압. 체온, 혈당량, 삼투압. 그지? 체온, 혈당량, 삼투압. 그래서 설정된 그 값에 따라서, 그지? 너무 높으면 알아서 낮추고, 낮으면 높이고. 자, 그래서 이런 항상성 조절에 대한 내용은 동물에서의 항상성은 내분비계, 나오네, 그지?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런 합작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자, 항상성은 제일 중요한 게 조절 중추 CJY한테 물어볼까? 어디니? 항상성 조절의 중추 기억하십니까? 빨리 기억 안 나면 안 된다고 그래. 말똥말똥? 야, 이거 팍팍 나와야 돼. 어디에요? 간뇌라는 놈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야. 알겠지? 생명활동의 중추는 어디냐면 연수야. 그지? 이게 항상성 조절하고 생명활동의 중추를 헷갈리지 마라. 생명활동의 중추는 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 그지? 그거는 연수가 담당을 하지. 그지? 항상성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 꼭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호르몬 내분비계에 의해서만 작용이 일어난다 이러면 틀려. 내분비계와 신경계 작용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런 예가 나오면 이게 뭐야? 항상성 조절이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예시가 나왔을 때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걸 매칭을 시키라고 그랬지?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야. 자, 발생은 전체의 과정이야. 그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이제 개체가 되는 이 과정이 발생이고, 그 다음에 이 수정란 초기에, 그지?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초기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을 한번 보세요. 발생은 다세포 생물에서 하나의 수정란. 수정란은 누가 만든 거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지? 이게 이제 수정란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마무리가 누굽니까? 개체가 되는 과정이야, 그지? 그러니까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란 초기에 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띵띵띵띵띵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난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할. 난할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 큰다. 아까 얘기했잖아. 생장은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 여기 개구리를 보면 자 개구리가 어린 게 큰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뭡니까? 생장이 되겠지, 그지? 자 이때 세포 분열은 세포 수만 늘리는 거니까 세세포 분열이 되게 되겠지, 그지? 벌써 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자 생장과 성장의 차이. 야 죽수는 생명체잖아, 그지? 자라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석수는 뭐야? 석회동물에서 그치 탄산칼슘이 쌓여서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들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발생과 생장이 무슨 유지 현상이에요? 개체 유지 현상이 됩니다. 개체 유지 현상. 개체 유지 현상.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가 종종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생식, 자기와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지? 그래서 생물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집신벌레는 무슨 법? 분열법, 그지? 히드라는 수납법으로 개체수를 늘린다. 저런 방법이 무성생식이야. 우리가 생식이 무성이라는 게 있고 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성은 암수의 생식세포 결합 없이 일어나는 생식이야, 그지? 그래서 분열법, 출합법, 뭐 영양생식, 그다음에 포자법이라는 것도 여기 포함이 돼, 그지? 종자가 아닌 포자로 번식하는 이런 방법. 근데 유성생식은 반드시 이런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그놈에 의해 결합이 일어나는 생식이 유성생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사람, 곰, 치타의 생식세포 수정으로 자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전,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유전이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야. 물론 이제 유전 물질인 염색체를 이용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예시, 뭐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어머니, 아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건 뭡니까? 유전이 되게 되겠지요. 자, 생식과 유전, 종족 유지 현상의 한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적응과 진화가 이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일단 적응을 통해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야, 그지? 적응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새로운 종이 되는 게 이제 진화인데, 자,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 걸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여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가랑잎벌레 그냥 이파리처럼 보이잖아, 그지? 적응한 거야, 그지? 자, 가시, 사막은 수분이 없어서, 그지? 입이 가시로, 그 다음에 뭐 핀치, 딱따구리 뭐 이런 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갈라팍스 군도에는 부리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핀치가 있는데 그 먹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계속 적응을 하다 보면 이런 모양의 부리가 계속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 완전 끝나면 진화가 되지. 완전 유전자 구성이 변해서 새끼를 낳아도 이런 부리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항상 진화는 유전적 구성이 바뀌어서 자, 새로운 종이 된다 라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한번 쫙 되어 있는데 얘들아, 생물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제발 이 정도는 좀 외우세요. 생물의 특성,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이 있다, 그지? 그럼 요거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 그지? 그래서 요게 객체 유지 현상,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뭡니까? 종족 유지 현상. 제발 좀 틀 좀 외워라. 생물의 특성 외워봐 하면 두두두두둑 이렇게 나오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안 외우면 외우도록 시킬 겁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야. 이때 성적을 좀 팍 올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강아지와 로봇은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조금 중요시되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치? 바이러스, 세균. 자,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 저번 시간에 병원체 배울 때, 그치? 세균 바이러스 배웠잖아, 그치? 병원체 네 가지가 뭐였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이 5개 배웠잖아, 그치? 계속 앞뒤로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자, 일단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감염성 병원체야. 그치? 기생하는 병원체. 자, 이제 이런 병원체 이런 용어 나와도 익숙하잖아. 그치? 우리가 면역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생하는 이유는 이 기생하는 이 생물에 있는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효소를 이용해서 일단 물질 대사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일단 크기는 작습니다. 모양은 매우 다양해. 그치?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구성이, 자, 이거 꼭 외워야 돼. 야, 바이러스 하면 핵산 플러스 단백질이야. 그치? DNA 플러스 단백질 또는 RNA 플러스 단백질이야. 둘 중 한 가지만 같습니다. 동시에 안 맞는다. 이런 표현들 꼼꼼하게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발견 19세기 후반에 담배인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이 뭐냐. 자, 일단은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잎을 준비를 해. 그지? 요거 즙을 내서 세균 여과기에 걸러. 그지? 근데 세균은 걸을 정도로 많이 작지만 바이러스는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여과액에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 결정을 얻은 다음에 그죠? 얘 추출한 병원체를 자 여기 인공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공배지라는 건 뭐냐면 양분이야 이게. 양분은 생명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면 증식이 안 돼 그지? 그런데 건강한 담배잎 세포가 있는 배지라는 거는 담배잎이라는 건 식물이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효소를 자 저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가 그지?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병원체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이거 비교하는 내용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치?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은 핵산이 있어요. 일단 핵산이 있고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증식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돌연변이도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지? 돌연변이는 부모와 형질이 다른 개체가 나오는 게 돌연변입니다. 자, 근데 비생물적 구조는 특성은 세포가 아니야, 그렇지? 세포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리보솜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 얘가 어떤 세포 소기관이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 그치?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보솜이 없다는 거, 그치? 리보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의 어떤 증식 과정에 대한 내용. 뭐 시험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얘네가 뭐 틀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박테리오파지가 자, 요런 뭡니까? 숙주야, 그지? 숙주에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그지? 그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숙주 세포를 완전 터트리잖아, 그지? 망가진다는 얘기야, 그지? 나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모형을 보면 단백질 껍질 안에 이 머리 안에 DNA가 들어있고, 그지? 꼬리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이제 개념은 일단은 마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지? 자,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요거 한번 설명해 줄게.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자, 물질 대사 여부를 알아보는 거야, 그지?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야, 그지? 동화하면 광합성. 그럼 실험이 항상 세 개밖에 없어, 그지? 무조건 램프가 나오면 광합성이야. 뭐의 요무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이 아이는 뭐야?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지, 그지? 맞아. 뭐 솔솔 눈 감을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광합성이라는 내용이고, 맞지?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야, 그지? 세포호흡. 그지? 에너지를 얻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잖아, 그지? 그걸 다루는 이제 실험인데,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어, 그지? 없어. 근데 가정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자,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 램프가 있는 요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탄소에, 이제, 질량수가 일반적으로 12짜리인데, 얘는 14짜리야, 그지? 그지? 동위 원소입니다. 질량수가 14짜리. 자, 이놈을 넣어주면, 광합성을 하면, 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이 포도당이라는 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요 탄소를 이용하니까 질량수 14짜리를 포함하는 탄소가 있어야 돼. 그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오진 않지. 자, 실험 과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 설명해 줄게요. 화성 토양이든 시험관에 방사성 기체를 넣고 빛을 비추고, 며칠 후에 용기 속의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 자, 며칠 후라는 시간의 텀을 뒀지. 왜? 광합성이 넣자마자 뚝딱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텀을 두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양분이 있다면, 기존에 얘 넣었던 이건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방사성 기체를 제거해야 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토양은 이 안에 이제 유기물이 만들어졌어, 그지? 그러면 이 포도당이 C6H12O6가 가열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기체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 14짜리가 들어있으면 14짜리가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며, 나오게 되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삐삐삐삐 방사능 이게 검출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검출되지 않았다, 그지? 그러면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야, 그지? 세포호흡. 자, 호흡할 때 양분을 먹잖아, 그지? 그래서 영양소를 준비합니다. 14짜리로 그러면 이 영양소를 주입하고, 또 얘가 세포호흡을 할 시간을 주지. 며칠 동안 용기 속에, 공기 속에 방사능기체 이게 발생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호흡을 하면 삥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14짜리를 표시했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동화작용을 하는 놈이,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영양소를 바로 넣어버리지, 그지? 그 다음에 기체 분석기라는 걸 넣어놔, 그지? 그러면 세포 호흡을 하면 들어오고 나가오고의 기체 종류가 달라져, 그지? 그러면 이 기체 분석기의 기체 성분에 분석 변화가 생겨야 돼, 그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1단원, 그지? 01 생물의 특성 가볍게 끝났지요.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니? 과학의 탐구 방법이야. 거긴 더 할 거 없어, 그지?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연역적 탐구 방법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잘 알아두시면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은 끝나고 이제 시험을 쳐보도록 할까요?